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그 스웨덴에서 열렸던 북한과 미국의 핵 문제, 그 실무 협상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금이 일요일입니다만, 국무부에서도 발표를 했고, 많은 전문가들에게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언론이 여기서 무엇을 읽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회담은 깨졌고 이 회담 자체를 실패라고 보는 그런 그 한국 언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미국에서는 실패까지라고는 보지 않고요. 깨진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또 아주 그 강한 그 단어를 쓰고 또 현장에서 이 대표가 대사가 12분 정도 됐죠. 김명길 대사가 그런 발표도 했고 그 이후에 조선중앙통신이 외무부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변인이 어떤 성명을 발표한 것도 내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이틀 동안에 김명길 대사가 얘기한 것이나 중앙통신을 보면은 곧 다시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미국도 북한과 수십 년을 어떤 그 거래 내지는 그 관계 맺음을 해왔기 때문에 항상 북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몇 시간 뒤에도 입장을 바꾸기도 하고 며칠 뒤에 다시 입장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기가 힘들고 실패까지라고 모든 그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70년을 맺은 뒤에 이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고 할 때 북한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먼저 그것을 지지하고 축하를 했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갈 것이다. 또 중국의 북한의 대표단이 파견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스웨덴에서 실무회담이 결렬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연기되거나 가기가 좀 힘들어진 게 아닌가. 아니면 원래 예정대로라면 어제 바로 아니면 오늘 정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그 낙관에 매달린다. cling to 무엇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낙관에 매달린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핵 능력을 키운다. 이게 지금 현재의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미국이 그 구태의연한 태도, 입장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김명길 대사가 더군다나 미국에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말인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여부는 미국의 행동에 달려 있다. 그리고는 이제 딱 올해 말까지로 시한을 줬고 북한은 대체적으로 큰 일들을 보면은 시간표에 따라서 하는데 그 시간표를 별로 공개한 것과 바꾸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까지를 이렇게 줬고 그리고 나서 그 3시간 뒤에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미국 국무부는 좀 북한의 김명길 대사의 말을 진정시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단어로 emollient라고 하잖아요. emollient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 성명 자체가 우리가 아주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갔고 여러 개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갔고 좋은 토론을 했다. 디스커션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스웨덴이 주최를 해서 이제 중간 역할을 해서 2주일 안에 다시 만날 수도 있다. 우리는 스웨덴이 그렇게 제안을 해서 오케이 하고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이 지금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면서 물론 미국에서 늘 해왔던 얘기 70년 동안의 적대감이 토요일 어느 하루에 풀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뭐 한국과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다시 그 회담을 열 수도 있다는 이런 것에 또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 이번에도 다시 만났다는 것 자체를 환영을 하고 대화를 계속하길 원하며 뭔가 이번 결과가 부족했어도 또 다른 것을 기대한다, 이런 것이었는데, 일단 미국의 국무부가 뭐 좀 희망적인 이런 발표를 한 뒤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쭉 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 내용까지 오늘 아침에 뭐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모든 매체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그다지 길진 않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한 평양발로 10월 6일발입니다. 이 내용이 북한의 입장, 말하자면 김명길 대사가 12분 동안 아주 캄캄했어요. 주변이 저녁에 해가 졌기 때문에 그때 발표한 것을 더 잘 정리를 해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0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5일 조미 실무 협상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최근에 미국 측이 새로운 방법과 창발적인 해결책에 기초한 대화에 준비되었다는 신호를 거듭 보내오면서 협상 개최를 직국에 요청해 왔으므로 미국 측이 올바른 사고와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lạc 관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였다. 그러나 정작 협상 장소에 나타나 보여준 미국 측 대표들의 구태의연한 태도는 우리의 기대가 너무도 허망한 희망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으며, 과연 미국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입장을 갖고 있기는 하는가 하는 의문을 증폭시켰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기들은 새로운 보따리를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식으로, 이건 말이 좀 이상한데요.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기들은 새로운 보따리를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식으로 저들의 기존 입장을 고집하였으며, 네, 말이 이상한 게 아니군요. 아무런 타산이나 담보도 없이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 이 부분을 미국의 또 영국의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 이 부분입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저들의 국내 정치 일정에 조미 대화를 도용해 보려는 정치 목적을 추구하려 하였다. 이 부분도 역시 해외 언론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 언론이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측 협상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과 관련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밝히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 대표단의 기자회견이 협상의 내용과 정신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느니, 조선 측과 훌륭한 토의를 가지었다느니 하면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역시 이 부분도 미국 언론 전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더 큰 법이다. 이 부분은 이제 한국 언론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기대가 컸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북한이 우리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숨긴 게 아니라 북한이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더 큰 법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을 통하여 미국이 조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직 저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조미 관계를 악용하려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2주일 후에 만날 의향이라고 사실과 전혀 무근거한 말을 내돌리고 있는데, 이것도 미국 언론 보도합니다. 판문점 순회상봉으로부터 99일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것도 고안해내지 못한 그들의 2주일이라는 시간 내에 우리의 기대와 전 세계적 관심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리 만무하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 우리는 이미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천년
설명한 바 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의 방도를 미국 측에 명백히 제시한 것만큼 앞으로 조미 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으며 그 시한부는 올해 말까지다. 이게 이제 중앙통신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해외 언론이 다 그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2주 안에 다른 미팅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해오지 못한 것을 내용을 가지고 와서 미팅을 한다 하는 것, 여기에 이제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제 북한의 모습도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하고 있고, 그러나 항상 그 북한의 경우는 지금까지 미국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뭐 과대한 그 입장 발표를 많이 해왔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를 뭐 또 바꿀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조선중앙통신에 발표된 외무성 대변인의 그 성명과는 달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하기는 북한이 미국보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우세한 위치에 있다. 그 내용 자체는 지금 이 통신의 담화에 다 담겨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등등으로 어렵고 선거를 치러야지 되기 때문에 뭔가를 지금 하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으로 해봤는데 그게 좀 안 되고 하니까 다시 바텀다운으로 이번에 실무 협상을 해봤는데 그것조차 끝났다. 해서 좀 전에 국방부에서 일하던 이 북한 관계 전문가인 반 잭슨 씨라는 사람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해왔던 그 개인적인 외교의 위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북한이 뭐 실무회담 같은 건 하기는 하지만 뭐 중국도 해보라고 하고 하니까 하긴 하지만 이러한 것에서 얻을 게 없다는 것을 북한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가 지금 꽉 막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능력의 확장은 지금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뭐 좀 꽉 막혀 있고 할 때 뭐 story라는 단어를 쓴다던가 갈 곳이 없는 now here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모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사에서 영어 기사에서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것이 놀랍지가 않다라는 지적도 했고요. 영국의 BBC 방송은 미국이 이번 회담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 실패 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항상 또 입장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2주일 뒤에 뭐 다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국의 이 표현이 확실히 맞는지는 뭐 2주일 안에 알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의 북한의 입장은 이렇게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를 하는 것처럼 회담 실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또 북한도 입장을 바꿀 수도 있고요. 로이터 통신의 경우는 북한이 2주일 뒤에 다시 돌아올까?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은 시간 벌기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뭐 핵무기 능력도 확장하고 개선하고 하고 뭐 이런 내용, 그리고 12월 달이 북한으로서는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2월 달이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합의한 부분이 있죠. 그 가운데서 지금 북한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유엔으로부터,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많은 부분이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노동자인데 그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북한 사람들이 거의 러시아나 중국에 집중돼 있는데, 물론 뭐 중동에도 좀 있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올해 말에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내에서 일을 하고 지금 북한으로 외화를 벌어서 보내는 그 사람들을 다 추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화를 들여오는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12월이 너무나 북한에게는 그저 던져놓은 12월 달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로이터 통신이 다시 강조를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방문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한국의 그 많은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뭐 간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그리고 이 내용을 그 업로드 시키는 순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또 그 열차를 타고 중국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중국의 그 매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조금 당장 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보고요. 그 전에 이 내용 먼저 하나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어쨌든 이번에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이 실무협상이 깨진 것은 별로 놀라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나 그 유럽의 그 전문가나 매체들은요. 왜냐하면 어차피 확률은 반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두 나라가 지금도 그 양측의 그 관계는 전과 똑같다. 입장 차이가 없다. 그런데 입장 차이가 없다는 게 그 갭이 굉장히 크다. As far apart as ever. 전과 똑같이 입장 차이가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 전에는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다. 다음 단계라는 것은 지금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뭐 중거리 미사일 며칠 전에 하긴 했지만 단거리밖에 안 했잖아. 테스트를.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은 그 이외에 뭘 더 해내라는 것이고요.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태도가 뭘 그러냐. 우리가 지금까지 했으면 단계별 보상을 조금 해야지 되는 게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미국의 변화가 없어서 이제는 뭐 12월 달까지 기다려보다가 안 되면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를 다시 할 수도 있다고. 이것은 해외에서는 미국과 위협으로 봅니다. 북한이 그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고 16개월이 지났고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7개월이 지났고 북한의 표현대로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나서 99일이 지났는데 이게 그 3번이나 만났잖아요. 그 사이에 두 사람은. 그래서 정말 웰컴 4로는 많이 찍었죠. 북한에도 좋고 트럼프 대통령도 세계에 뭐 많은 내가 평화의 사도다 하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진 이외에는 뭐 핵무기 프로그램 확대도 막지 못했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별 효과가 없었고 그리고 특히 지금 그 많은 전문가들은 며칠 전에 북한이 그 잠수함 미사일 테스트를 한 것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2년 만에 처음으로 명백한 핵 테스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핵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한국과 일본을 넘어서 뭐 미국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해서 지금으로서는 북한과 미국의 그 핵 이슈가 어떠한 그 돌파구가 보이는 게 아니다. 특히 그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했는데 이 매체는 뭐 미국 매체가 아니고 영국 매체니까 조금 냉정할 수 있잖아요. 미국 내부에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매체라든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민주당이 하는 얘기와는 다르다고도 볼 수 있는데 딱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외교 그 정상회담의 지금까지의 성과라고 하면은 뭔가 정말로 적대시하고 있었던 그것을 그 적대감을 중단한 것. 이 정도이다. 돌파구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실 그 적대감이라는 것은 오바마 시대에는 전략적인 인내라는 것 때문에 그저 현상 유지를 하고 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확 그 적대감을 올려놨습니다. 북한을 뭐 다 파괴시켜 버린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fire and fury 이런 발언을 하거나 본인이 한층 올려놓은 그런 그 적대감을 중단시켜 놓은 이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사진 찍고 서로의 그 위치라고 할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지 못했었던 어찌 보면 할아버지는 여기까지는 꿈도 꾸지 못했고 아버지는 또 성향도 김정은과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별로 그렇게 확실하게 확신하지 못했던 그 꿈을 세계에
나 김정은이 여기 있다 하고 보여준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실현한 것이고 또 그게 한반도의 평화에 좋은 면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죠. 항상 그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북한은 정말로 이상한 나라. 그래서 미국의 연예 그 잡지에 얼마나 오랜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너무 많이 그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었죠. 뭐 머리에 술잔, 뭐 마티니 잔 같은 것도 올려놓고 히히덕거리면서 미국의 영화 배우 그때 한참 그 유명했었던 줄리아 로버츠가 그 곁에서 또 뭐 희롱하고 서로 뭐 이런 것으로만 보여줬는데 그것을 이제 3대에 걸쳐서 정권을 이어받으면서 김정은이 젊은데 뭐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으네. 물론 미국과 해외에서는 그 북한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정권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그냥 끊어버리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늘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 뭔가 회담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의 성향도 있는 사람이네. 그것이 뭐 스위스에서 생활을 해서 그렇던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런 것을 많이 그 보여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한 그 성과를 냈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마 속으로는 무척 그 고마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늘 받는 편지에 그 뷰티풀하다는 그 편지에 여러 가지 그 내용 적힌 것에 대해 그것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본인이 세계 무대에 정상적인 면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 것이 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그 큰 성과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2주일 기간을 줬으니까 그 2주일 동안에 또 만날 수 있을지 아닐지 또 2주일 동안에 그 2주일 사이에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의 만남이 또다시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정상회담 마치 그 성과를 낼 것 같은 그런 그 정상회담을 만드는 분명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확신은 없습니다. 뭐 미국 국무부도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70년 동안의 적대감이 a single Saturday 그 세러데이 하루의 일로 풀어지겠는가? 그럼 그 다음번에 또 그것으로 어떻게 풀어질 수가 있겠는가 해서 북한 문제는 가장 낙관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와 가장 비관적인 사람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 같은 것에 그 사이에 어디에 있는데 그 사이에 어디가 꼭 그 이쪽에서 와서 반, 이쪽에서 와서 반 되는 그 지점에 있지도 않는 것이고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아마 미국의 정치 상황이 많이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때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주 그 좋은 회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김정은만 좋게 한다 하는 것이 그 본인의 정치 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입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올지 미국이 완전하게 경제 제재를 전혀 풀어주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허점을 이용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은 또 두고 볼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 하는 것은 당장 오늘 내일 사이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 사우스 모닝 차이나 포스트 같은 경우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죠. 이 중국은 항상 그 세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에도 이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를 대화로 풀어야지 되고 그래서 북한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측이나 북한 측에 똑같은 얘기를 해오고 있죠. 이 중국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대화가 깨져버렸어요. 일단은 깨졌는데 원래 예정대로라면 한국 날짜로 일요일이면은 어제고요. 오늘이 이미 월요일이니까 도착을 했을 수도 있다. 중국에 그렇게 하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잖아요. 회담이 깨지자마자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간 것은 마치 베이징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연기되거나 아니면 뭐 글쎄요 뭐 어느 정도나 연기되거나 이번은 아닐 것이나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다고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매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미국과 북한은 70년 동안의 적대감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지만 반면에 반대로 똑같은 기간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가 70주년이 되고 서로 입장을 공유하고 또 각각의 그 지정학적 그 플랜에 따라서 서로가 필요하기도 하고 역시 제가 좀 전에는 조선중앙통신에 미국에 관한 입장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에서 이런 얘기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조중친선협회 조중외교관계 설정 70돌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이다.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손님들이 초대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얘기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중조 친선. 아 이거 참 애매하네요. 여기서 그 조선중앙통신인데 조중이라고 조선과 중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제 국가에서 형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은 중조친선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중조친선을 계속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이제 그 행사에서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 이것도 습근평 총서기 동지를 앞에 내세웠고요. 물론 북한이 또 뭐 어떤 예절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다른 나라를 먼저 앞세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는 안 그러던데요. 제가 볼 대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앞에 나오던데요.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 이룩하신 중요한 합의 정신에 맞게 두 나라 인민에게 더 많은 복리를 발견해주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사업에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뭐 말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습근평 이 시진핑 주석도 역시 이제 비슷한 얼마나 그 중국과 북한의 동맹이 강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한 3번 정도 그 각자의 메시지를 교환을 했다는 얘기가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항상 이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중국, 미국, 북한의 삼각 관계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에 정말로 중요한 거죠. 한반도 그 핵 이슈에서 중국이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아무튼 그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는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시진핑과 만나면 중국이 앞으로 중재하기가 좀 힘들고 미국의 어떤 그 빌미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날이 밝으면이 아니라 날은 이미 한국은 밝았고 미국은 일요일 낮인데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미국은. 그러면 목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중국에서 대표가 와서 미국과 무역협상을 하는데 이 무역협상도 결국은 나중에는 북한 문제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하기 바로 전에 회담이 깨졌는데 회담이 깨지지 않았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었을 텐데 회담이 깨진 상태에서 김정은의 방문을 받아들이기가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미국과 그 대하기가 좀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연기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또 다른 그 뭐 노동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피해 혈맹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더군요. 중국과요. 서로 아주 그 뭐 비장함이라든가 어떤 그 상처를 공유하면서 뭐 온갖 그 폭풍을 다 견딘 우리는 특별한 관계다.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시진핑과 김정은 두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우리 북한과 중국의 그 입장 같은 것은 일치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무튼 지난달에 3번 서로 그 메시지를 교환을 했다고 하니까요. 또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경우도 이번에 그 스웨덴에서의 회담이 깨진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을 받기를 북한이 원했을 수 있다. 그리고 경제 제재도.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러한 확고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모호한 입장만 들고 왔더라 하는 건데, 이번에 회담이 깨짐으로 인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입장, 또 북한과 핵협상을 할 때 차이를 줄이는 그 도전이요, 이게 더욱 어려운 도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이번에 스웨덴에서의 실무회담이 실패는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갈 길이 다만 굉장히 멀다는 것. 그 갈 길이 멀다는 것과 앞으로도 가면서 어려운 점이 너무너무 많겠구나 하는 것이 강조됐던 그 실무회담이다.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번 주에 그 주요 매체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보도했었던 것은, 이게 그 한국에서 보도를 하는 데일리 그 NK가 노스코리아가 제일 먼저 전했고, 그리고는 이제 다른 미국의 매체는 이것을 추가 취재를 해서 왜 그랬을까? 뭐 이런 내용들을 그곳에 원래 발생했었던 기사에 첨부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그 평양의 고층 그 아파트먼트요. 이라든가 아니면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곳의 그 고층 빌딩의 고층은 지금 다 창문이 가려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햇빛 가리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움직일 수 없도록, 햇빛 가리개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뭔가를 내렸다 올렸다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고정돼 있다. 어떤 경우는 뭐 그 세멘트까지 그 사용을 했고 해서 태양을 그 겨냥한 게 아니라, 지금 해석 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뭐 김정일이 일하는 곳이라던가 그 북한의 엘리트들이 일하는 곳을 내려다볼 수가 있고, 또 사진까지 찍어서 북한 밖으로 전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광장 주변도 그렇고요. 보통 8월달 사진과 7월달 사진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런데 아주 뭐 시커먼 그런 그 빌딩 창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 핵 발전, 개발 이런 것을 그 굉장히 속력을 냈죠. 속력을 내면서 항상 북한에서는 누구는 못 먹고 못 살아도 어떠한 그 정권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사람은 상당히 그 잘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하잖아요. 엘리트들은. 해서 핵과학자들 같은 사람들, 북한의 엘리트들이 이 고층 아파트에 많이 들어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초고층이기 때문에 그 아래가 내려다 보인다는 문제입니다.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사진 찍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이런 지적도 하더군요. 그 일반 주민이 엘리트가 됐건 과학자가 됐건 교수가 됐건 그 주민이 그 신성한 정부 빌딩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것도 그 못마땅한 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그 정확한 원인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 북한이 그렇게 가려진 나라에 이러한 일들을 한 게 또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시점 자체는 지난번에 왜 제가 정규방송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호주 학생 그 알렉스 시글리라는 학생이 추방됐었죠. 김일성 대학교에서 그 석사 학위 과정이었는데 북한 그 한국 고전을 공부를 했었던 참 드문 케이스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에 정치적인 것은 그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뭐 다른 뭐 신문에 기사를 쓰거나 그 오피니언을 쓰거나 에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 평양의 음식이라든가 식당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북한에서는 스파이 행위를 했다 하면서 추방을 해버렸죠. 이 학생이 추방하고 난 뒤부터 평양의 그 고층 아파트들을 완전히 바깥을 내다보지 못하게 차단을 했다 하는 것. 그만큼 이제 그 북한은 정말 그 보통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뜻에서 그 많은 매체가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 북한 관련 뉴스를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전해드리면서요. 참 그 사진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기도 참 힘들겠다. 북한 빼고는 이 러시아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인가? 중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보시면 많이 나와 있을 텐데 북한에서 스웨덴에서의 그 미국 측과 그 회담이 결렬된 뒤에 기자회견을 할 때 그 김명길 순회대사가 기자회견을 할 때 이미 컴컴해졌기 때문에 그 북한의 그 대사관에서 계단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뭔가 그 적은 것을 읽었고 읽으면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영어로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했고 하는데 깜깜하니까 불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곳에 그 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프레쉬처럼 생긴 것, 프레쉬는 프레쉬죠. 프레쉬를 김명길 대사가 이 본인의 한 12분 정도의 일종의 그 성명을 적어 놓은 것을 읽는데 그 잘 보이라고 옆에서 12분은 손으로 비춰주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자리가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소도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북한이 워낙에 그 모든 그 물자적인 면에서는 쪼들리는 국가잖아요. 북한의 엘리트들이 아주 그 편안하게 잘 먹고 스시도 먹고 산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 살림을 알뜰하게 하고 같이 지내면서 생활비도 아끼고 물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오래전부터 뭐 뉴욕에 있는 그 대사관도 유엔 주재 그런 곳에서도 그랬고요. 뭔가 구차하다고 말씀드리면 그것은 적당한 단어 같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사람이 손으로 들고 있는 플래시가 아니고 다른 형태로 그 조명을 마련을 할 수는 없었을까. 그리고 그런 것에서 아마 미국에서 그렇게 손전등을 누군가가 비춰주는 그런 일도 없겠지만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그렇게 했다면은 오히려 조금 덜 안쓰러워 보일 수가 있는데 북한이기 때문에 뒤에 보이는 그 계단과 그 난간의 손잡이도 아주 그냥 허약해 보이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 대사관저 뒤 어디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 플래시라이트이 저는 계속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 미국에서 보는 한국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내일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에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